성무, 승재, 문성이 그 쌤이 출석을 올리면서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성무, 승재, 문성이 다 들어왔지? 네 문성이, 승재. 성무 맞긴 있네. 성무도 들어와 있지? 반갑습니다. 그 우리 반장 누구지? 이 반 총원이 몇 명이야? 17명. 17명 다 들어와 있네. 반갑습니다. 그 일단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할게요. 이번 3교시, 4교시에서 2시간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OT 겸해서 좀 초반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수업에 관한 내용도 좀 전달하겠습니다. 성무 무슨 일인데? 치료받으러 가야 돼? 그러면 나중에 다녀와서 영상 보고 과제물 제출하는 걸로 하자. 알겠지? 병원이야? 그러면 일단 되는 대로 나중에 저녁이라도 할 수 있나?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다시 보기 해가지고 한번 과제물 제출해라. 알겠지? 자, 반갑습니다. 그 일반 이제 수업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일단 옆에 계신 분은 그 우리 수업을 함께 도와주실 최원진 선생님이시거든요. 좀 이따가 수업 내용은 직접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실 겁니다. 우선 이 그 두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IMO 모델 코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계사 지정 교육기관에서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교육에 관한 기준들을 나열해 놓은 문서인데 거기 보면 10명이나 12명을 초과하는 레이더나 전자해도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 명의 인스트럭터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여러분 20명 남짓한 인원들을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브릿지는 총 4곳, 뒤쪽에 보이는 C 브릿지인데 A, B, C, D 브릿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4개의 브릿지로 각각 4명 또는 5명을 나눠서 항해 당직을 수행하고 항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알파의 이론에 관한 내용도 수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수업을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 수업의 목적이 뭐냐면 자동 충돌 예방, 그 다음에 레이더 시뮬레이션이라는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총 55시간입니다. 그래서 55시간의 교육을 여러분들이 이수를 하셔야 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자격증을 발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에 관한 교육이고 일단 제가 먼저 수업에 관한 내용을 좀 진행을 해야 돼서 이 상태에서 제가 조금 먼저 전달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원진쌤 말씀을 좀 듣고 이번 시간 3, 4교시 진행을 할 겁니다.
편하게 들으셔도 되는데 수업에 관한 내용이 함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기 일단 첫 번째 라이브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출석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중에 제가 임의로 특정 학생을 불러서 질문할 겁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서 과제물은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진행한 부분들을 쭉 적으셔가지고 사진으로 찍으신 다음에 그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출석을 인정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방법을 이용할 거니까 뭐 수업을 어떤 자세로 들으시던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누워서 듣던 엎드려서 듣던 뭐 본인이 공부가 잘 되는 자세로 들으시면 되는데 일전에 학교에서 수업했던 것처럼 마냥 편하게 시간 때우는 식으로 하시다가 나중에 졸업하는 시점이 됐을 때 코로나 때문에 아마 본인 개인 노트에 필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에 기수 위에 기수 41기 항해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실수를 못했는데 노트에 필기한 거가 과제물이고 과제물이 달라지면 제가 다른 과제라고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항해 시뮬레이션을 많이 못 해봐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습 전에 당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좀 수업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실습과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본인이 안 들으시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 들으시는 데에 대한 결과도 본인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원진쌤 좀 이따 전달해 주실 거고 제가 수업에 관한 이야기 좀 전달해 볼게요. 감사. 이제 내가 이거 칠판을 이렇게 갖고 갈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그래서 제 목소리는 잘 들리죠? 네. 일단 제가 먼저 여러분하고 이번 시간은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 관한 내용, 이론도 조금 진도를 좀 빼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노트에 필기를 하셔가지고 노트 필기하신 내용들을 과제물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도 되지만 이수증 발급 교육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대충 하시면 그 결과도 본인이 가져갑니다. 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알파 레이더에 관한 내용들을 좀 합니다. 자, 알파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알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알파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나요? 자, 알파는 자동 충돌 예방입니다. 레이더라는 것이 원래 radio detection ranging 이라면서 무선 전파를 활용해 가지고 물체를 탐지하고 그 다음에 거리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거리도 측정을 하지만 요거는 전파 도달 시간, 전파를 발사하고 그 전파가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가지고 물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디텍션, 탐지할 수 있습니다. 탐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건데요. 궁극적으로는 레이더를 활용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도 측정할 수 있고 어디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와 방위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거리, 방위. 자,
거리 하방이 두 가지만 있으면 물체의 측정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고정된 물표를 바탕으로 내가 어디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상대 선박이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바탕으로 상대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판별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수업은 레이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 선의 측정도 가능하고 그 선의 측정을 통해서 내가 위험한 상황이 있다 아니다. 그래서 선의 측정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충돌 예방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테마가 우리가 3학년 1학기까지 포함해서 할 내용인데요. 일단은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를 합쳐서 55시간의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55시간인데 55시간 동안에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면서 이거 잠깐 이동을 좀 할게요. 55시간의 이론과 실습인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90% 이상의 출석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는 반드시 60점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수증 발급 기준입니다.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하고 좀 첫 시간부터 편하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선생님 그 경직된 말투로 우리한테 불편하게 하느냐, 불편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 졸업하면서 이수증은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실습할 때 알파레이드 이수증이 없다 해서 실습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실습을 할 때는 상관없고 졸업하는 시점에 여러분들 실습 끝나시고 졸업장 찾으러 오실 때 요 이수증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실 건데 여러분들이 출석 90% 이상 안 하시고 평가 60점 이상 안 되시면 이수증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 이수증 발급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졸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거가 안 되면 사망사로 승산하실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 못 받으면 한국계양수원연수원에서 64만원 정도 주고 사비로 지불한 다음에 교육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육을 반드시 잘 들어야 되고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괜히 불편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잘 들으시고 평가는 반드시 60점 이상, 그 다음에 출석은 90%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숙사에 있으니까 웬만하면 출석은 90% 이상 되는데 갑자기 아파서 집에 간다거나 그 다음에 본인이 갑자기 학교 안 나온다거나 이래 돼버리면 발급 안 합니다. 이거는 칼같이 끊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해당되지 않도록 잘 챙기시고요. 괜히 60만원 따로 돈 내고 시간 쓰고 교육 듣지 마시고 한 번 할 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 측정과 그 다음에 자동 충돌 예방이라는 큰 테마 두 가지로 진행할 건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수행평가는 총 아마 4번 정도 할 겁니다. 수행평가는 4번 진행을 하고요. 지필보사는 없습니다. 지필보사는 없고 수행평가로만 진행을 할 겁니다. 평가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업도 안 들으시면 아마 조금 난이도가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레이더에 대한 이론, 마그네트론이 어떻고, 그 다음에 스캐너가 어떻고, 도파관이 어떻다, 이런 구조나 원리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보다 직접 여기서 실습을 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는 시험 위주로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편하고 재밌지만 본인이 수업 때 안 듣고 엎드려 있거나 엎드려 있는 사람 저는 2-3번 깨우고 안 일어나면 그냥 놔둡니다. 놔두고 평가에서 안 되면 이수증 발급 안 할 거니까 깔끔하게 서로 진행합시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1학년 때 엄청 뭐라 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하고 싶지만 그런 것들을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안 받겠다고 벽을 치시면 선을 끄시면 저도 그 벽을 억지로 허물려고 하진 않겠습니다. 본인 마음대로 할 테니까 어떻게 편하게 얘기하자면 이제는 공부는 본인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공부 안 해도 방법이 있다. 더 나은 방법이 있고 좋은 방법이 있다. 하시는 분은 그 방법을 존중합니다. 존중할 거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먹은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단 요 이론과 실습
그래서 요 두 가지 기준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의 측정과 충돌 예방이라는 두 가지 테마를 통해서 평가는 약 네 가지 정도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이더에 대한 사용과 레이더를 활용해서 충돌 예방을 하는 시뮬레이션 항해 당직, 그래서 ABCD 브릿지별로 한 5명이나 4명 정도 들어가가지고 시뮬레이션 당직을 할 겁니다. 선장, 항해사, 조타수, VTS 역할 나눠가지고 실제로 항해 당직 해보고, 그 다음에 개인 평가도 있고 팀 평가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개인 평가를 크게 나누면 팀 평가와 개인 평가가 나올 겁니다. 자, 팀 평가와 개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개인 평가에서는 주로 진행되는 게 수기로 플로팅을 할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알파에 대한 내용을 좀 알파 자동 충돌 예방인데 자, 알파라는 게 자동 충돌 예방 기능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자, 이게 P가 플로팅이거든요. 플로팅. 오늘은 수업에 관한 심도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대략적인 내용들을 좀 할 거니까 요걸 싹 다 정리를 좀 하시고, 앞으로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시겠죠? 혹시 수업이 좀 진행되는 게 어떤 방향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까? 의문을 얘기하시면 채팅창에 띄워주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좀 체크할게요. 자,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일단 쉽게 얘기하면 선박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회사 법규 시간에 이런 그림 많이 봤죠? 이런 그림 많이 봤을 텐데, 자, 항해 단직 중에 내가 관측한 상대 선박이 나와 점점 근접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실제로 그 선박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속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싶다 하는 그 절차를 플로팅을 통해서 레이더가 계산해 줍니다. 계산. 자, 오토로 계산해 주는 거를 제가 수기로 원리를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 선박과 나의 위험 여부를 파악을 해서 내가 좌변침을 해야 되는지 우변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을 겁니다. 자, 컴퓨터가 하는 거를 제가 왜 알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일단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는 바로 항해사거든요. 항해사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액티스나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는 정말 잘 제공해 줍니다. 당직사관에게 수심이 얼마고 저질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항로가 이렇게 됩니다. 항로가 이렇게 되는데 그 주변에는 이런 지형이 있으니까 위험하다라고 정보는 제공해 주는데, 제가 변침을 안 하면 그대로 가서 좌초될 수도 있고 충돌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알고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흐름이 어떻게 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발전에 대한 원리부터 하나하나 짚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막 말을 외우고 뭐 빈칸 뚫어놓고 숙제하고 이런 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비례식 세워서 상대 선박의 진침로 파악하고 그 진침로와 진속력 가지고 본선과의 관계를 파악해서 누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누가 좌변침, 우변침에서 피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직접 학습을 할 겁니다. 어렵진 않을 겁니다. 제가 그 예습할 만한 강의들을 전기수 선배들 했던 거 올려줄 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보시고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플로팅이라는 것을 주로 할 건데 요런 용지를 나눠주고 상대 선박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원선 여기 있을 때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나가는 공간, 그 지점 어디냐, 그때의 거리, 그 다음에 상대 선박이 실제로 트롤 코스가 몇 도 트롤 코스다, 그 다음에 이때의 흐름으로 봤을 때 속력이 얼마다, 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랑 교재를 나갈 부분들은 요 색깔, 이 하늘 색깔 교재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최원진 쌤하고는 요 색깔 교재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은 모두 준비를 해드릴 거고 구매를 제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 교재가 스캔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는 탑재를 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진행할 건데
우리가 배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거나 어려운 내용 있나요? 뭐 혹시 조금 애매한 거라든지 좀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채팅창에 띄워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레이더에 대한 내용을 배우지만 레이더를 가지고 본선의 위치를 측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상대 선박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우리가 충돌의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변침을 하고 안전한 항해 당직을 유지할 수 있는가, 레이더 활용에 대한 부분을 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팀별 평가할 때는 팀별로 선장, 항해사, 조타수, VTS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의 역할별로 역할 분담을 해서 그 팀원 전체가 동일한 점수를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A팀 90점 하면 저도 90점이고 A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90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조금 어렵다라기보다는 할 일이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 본인이 직접 평가 받아야 되고 과제물도 제출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와서 편하게 그냥 엎드려 있다가 가야지 하면 엎드려 있다가 가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수증 발급 안 되고 동기들 다 그냥 이수증 받을 때 본인은 따로 연수원 가서 64만원 주고 새로 교육을 받으셔야 되니까 저는 그런 일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조금만 얘기를 더 하자면 전에 기술 선배들은 코로나가 일어날 줄 몰랐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충분히 시뮬레이션 하면서 복습할 시간이 있겠지라고 판단했는데 막상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절반밖에 수업을 못했고 그 절반 중에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그 다음에 무슨 뭐 검사, 행사, 면접 때문에 그냥 당직을 한 2번밖에 못하고 갔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들도 아마 다음 학기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좀 생각을 하자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온라인 때 대충 들으시면 본 수업 때 와서 못 따라오니까 재미가 없고 그러면 또 안 하게 되고 3학년 1학기는 또 졸업이니까 정신없고 그러면 또 지나갑니다. 그렇게 시간 보내면 결국에 저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면 힘들다라고 연락이 와도 제가 앞에 가서 도와줄 수도 없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못 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시고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도와가지고 잘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부터는 본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어차피 집에 떠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집에서는 잘 모르십니다. 본인이 하면 얻어가지만 안 하면 그 책임도 본인이 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는 금전적인 피해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다 고지를 한 거고 요 기준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고 수행평가는 큰 테마 2가지지만 한 4종류 정도 할 겁니다. 4종류 정도의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요런 알파에 대한 이해, 그래서 벡터, 상대 벡터와 진 벡터, 그 다음 합성, 벡터의 합성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요. 네이버나 EBS에 벡터에 관한 내용, 벡터에 관한 합성, 유튜브에 치면 10분짜리 동영상으로 공부할 만한 게 많이 뜹니다. 그런 거 미리 보시고 본인이 모자란 부분을 파악하고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고민도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학년이니까 1학년이면 아직도 철도 없고 그냥 학교 적응해라, 열심히 다녀라 하겠지만 이제 2학년 2학기는 실습생 학기를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이미 중간을 넘어왔습니다. 중간을 넘어왔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선배이자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각도를 찾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판단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결국에 판단은 본인 몫이기 때문에 본인이 게을리하시면 그것도 본인 인생이고 열심히 하시면 그것도 본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캔한 교재들은 제가 다음 시간부터 보실 수 있게 탑재를 해드릴 거고 저랑 요걸로 교재 진행하고요. 로지쌤하고는 요걸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레이더 플로팅에 관한 내용, 그래서 조금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일지 모르시겠는데 레이더 원리와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더 플로팅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또 시뮬레이션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주로 진행을 할 거는 플로팅입니다. 자, 플로팅이라는 건 플롯이라는 건 점이거든요. 점이 이렇게 찍혔을 때
요 점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 너는 어디로 가고 있니? 그 다음에 요 점이 이 정도 간격으로 찍혔다면 6분의 2만큼 이동을 했다면 너의 속력은 어떻게 되니? 계산을 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간단한 비례식만 아시면 수업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잘 맞춰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혹시 수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게 있습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채팅창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요. 지금 필기하신 내용은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시면 제가 출석 과제로 확인하고 체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최원진 쌤하고 수업 좀 진행하면서 여기 알파 이론과 실무에 관한 내용 조금 전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과제 올리시기 바랍니다.